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대통령께서 섭섭했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원조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고.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좀 금기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요 대화 내용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최고위원님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통령 앞에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권 관련해서 자신이 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예, 근데 의원들이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이거 큰일 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 발언은 내표 이탈 플러스 더 이상의 이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진짜 자신이 요구한 3대 요구사항 이걸 다 들어달라 이렇게 비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좀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냐. 당론이 정해져서 이거는 대통령은 반헌법적이다. 문제가 있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네.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대표님 말씀도 그 민주당의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예. 그런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의원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해요. 뭐 예. 다른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러면 우리 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다면 나로서야 어쩔 수 없다. 이 말도 그냥 단순히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냐 이 말일 수도 있고 더 큰 그러면 나도 내 갈 길 간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 복잡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두 분이 이야기한 것이 실제 이 용어인지 더 다른 건지 억양이 어땠는지 책상을 쳤는지 아니면 그냥 인상을 썼는지 뭐 웃었는지 저는 모르니까 예. 화기애애하게 아이고 뭐 그럼 내가 뭐 어떡하겠냐 그래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수고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이런 류 이야기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또 만찬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게 사실 확인한 거 아닌가. 정말 의원들이 그런 입장이냐. 사실 확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들의 그 집합체인 교섭단체 대표로서 예. 원내 모든 전략은 원내대표가 총괄해서 지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상황은 원내대표가 가장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슨 밥만 먹었다 하면 말썽이 나요. 대통령과 밥만 먹으면. 어제요. 밥만 어제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대표하고. 아니, 그래서. 밥 먹으면 말썽이 일어나니까. 어제 제가 8시쯤인가요? 잠깐만, 예. 시간 합니다. 갑자기 언론인들이 전화가 쇄도하는 거야.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건 봐야 돼. 어제. 그쯤이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만찬 9시 하고 끝난 정도의 시간 7시 28분부터 시작해서 예. 9시 사이에 언론인들 전화가 와르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 먹고 있었거든. 예. 다행히 제 친구가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또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 가지도 않는 자리에 갔다고 해서 또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만찬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지금 어디냐고 그래 밥 먹고 있다고 했더니 어디냐고 집이다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서 하다가도 안 돼서 친한 언론인한테는 같이 있던 제 친구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알리바이를 입증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어제 전화가 잘 안 됐다든지 하면 또 오늘쯤은 또 이제 김재원 또 갔다고 김재원 최고도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 예. 또 그러면서 또 아주 애를 먹을 뻔했는데 다행히 어제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에 보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외부인들하고 너무 단절하고
혼밥 먹는다 해가지고 막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 거꾸로 왜 밥을 자주 먹느냐고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뭐 원내대표에게 같이 물어볼 수도 있고 원내대표 또 수고한다고 격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내 상황이 어떤지 들어볼 수도 있는 물어볼 건데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당대표 패싱했다고 당대표는 원래 저 오후 4시에 4시 반에 만나기로 한 거고 그렇죠. 끝나고 나서 다른 저 상황이었는데 그걸 또 왜 당대표는 안 부르고 원내대표하고 밥 먹었냐고 막 공격하니까 이게 불신의 비용이거든요. 정치권에서 정말로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거기다가 밥을 먹으면서 또 아주 기분 좋은 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소화 안 되죠, 소화가. 예.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거든요. 예.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제는 그럴 만큼 대통령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 못했던 것은 사진을 보면 알잖아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저 밥자리였는데 그걸 가지고 대표를 패싱했다 이렇게까지.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얘기 듣고 원내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원내대표를 불러서 정말 의원들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이탈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찬성해 준다는 거는 이건 진짜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탄핵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용이 민주당이 그 임명하는 민주당의 특검을 가지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데 그 과거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특검 임명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탄핵 때 정말 뭐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매일매일 가짜 뉴스 뿌리고 말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박영수 그 사람 결국 교도소로 갔죠. 결국 교도소로 갔죠. 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고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일단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김건희 여사가 잘했으니까 무고하니까 수사해서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민주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되든 말든 일단 민주당이 또 특검을 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특검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꼭두가시로 일할 특검을 만드는 건데 그러려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냥 특별검사하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그 밑에 하수인 특검보 한두 명 시켜가지고 그냥 뭐 정리하고 마는 그 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은 뭐 이후의 문제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네. 당연히 당론으로 막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설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3대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안 좋습니다. 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상황이 이제 어땠는지 몰라요. 예. 그런 말의 어감이나 상황이 그저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좀 힘듭니다. 뭐 의원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 솔직히 이거 장담 못 합니다.
특검. 근데 지금까지는 했는데 장담 못해요.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간 말의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전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서로 좋게 얘기했다. 좋게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진솔하게 이런 상황이니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나머지 부분으로 갔다면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어제 이제 면담 이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네. 이게 진짜인지 뭐 잘못된 보도인지 뭐 조중동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네. 대통령은 이제 외치나 안보에 신경 쓰시고 정치는 한동훈이 책임지겠다. 예, 자신감이 생겼다. 정치를 좀 나에게 맡겨달라. 이런 얘기도 오갔다. 뭐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발언이 있었을까요, 진짜? 저는 그것도 믿지 못하겠는데요. 예. 그거는 헌법 지금 대통령이 행정권은 수반이에요. 그러니까요. 국가원수이자 행정권 수반이에요. 국가원수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대표자이고, 행정부의 수반은 행정각부 전체의 최고 책임자이자 명령권자예요. 결정권자고. 예. 근데 무슨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떼가지고 여당 대표한테 준다는 게, 그러면 저는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는 게,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선출되지 않는 사람에게 네.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준다는 건데, 잘못된 거죠. 헌법 위반이죠. 그거는 안 되죠. 네. 언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대통령 한 사람 뽑았지, 일부만 떼가지고 아무나 줄 수 있게 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예요. 예, 저도 그건 좀 의심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뭐 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혹시 모씨가 아닌지는 몰라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계 유튜버들, 예, 실제로 뭐 그 유튜버들은 당직도 맡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얼마 전에도 뭐 독대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단판을 지어서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고 대통령은 좀 뒤로 좀 물러나고 전면에 한동훈 대표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방송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들이 또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네. 국민은요,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네. 그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5년 단임제를 했느냐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니, 유신과 같은 그런 대통령의 그 절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생겼고, 그래서 그 유신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5공화국이 들어왔는데, 5공화국도 결국 군사력의 뒷받침으로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럼 7년 단임제의 그 전통을 만든 것이 5공화국인데, 그 5공화국 단임제 대통령도 권력이 너무 강했고, 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5년으로 단임제로 만들어 놓으면, 첫째 하나는 이 단임제로 만들고 임기 연장이나 중임 제한을 그걸 바꾸려는 개헌은 저 당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대통령직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그 제도적으로 막았잖아요. 네. 그것은 5년간은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임제 자체가 예, 예. 정치적인 이 판단을 받아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서 뭐 지지율이 이 가사 0%가 되더라도 불법 행위가 있어서 탄핵으로서 그 직을 마치기 전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라는 게 기본적인 이 제 그 87년
그 제6공화국 헌법과 헌정 질서의 기본 바탕이거든요. 그리고 예. 우리 국민은 그러한 헌정 질서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만약에 여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선출되지 않는 분들이 더군다나 공직에 선출되지도 않는 분이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의 일정 부분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행 헌법 제도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씀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봅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잡소리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대통령은 고사하고 당대표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일부 친한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반윤이라고 그럴까요? 이 사실 다 함께 가야 되는 조직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밖에서 불만을 자꾸 표출하면서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다는 거. 지금 오늘 대통령과 만남 이후에 보도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도 네. 따지고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그거를 또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또 대통령실 입장이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심지어 뭐 원탁을 요구했다, 2대1을 요구했다, 왜 밖에다가 줄을 세웠냐. 저는 참 이런 부분은 당 내에서 좀 최고위원이시니까 좀 그래도 좋게 만난 거니까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들을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아닙니까? 지금 떠들겠죠. 뭐 제 이야기를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재원 최고 나와서 열심히 예. 이제 한동훈 대표를 옹호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 이게 대표를 위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예. 당 대표가 뭐 그렇게까지 정상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저는. 또 어쨌건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 또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김재원 최고의 오늘 방송 내용 보면서 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어제 인사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인사와 관련돼서 왜 개입을 했느냐. 그래서 뭐 그 주변 사람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이준석 의원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사하면은 법무부 장관 정권 측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 안 했냐.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당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인사에 대해서 잘 아는데 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대통령께서 섭섭했을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원조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고. 뭐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좀 금기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인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어떤 문제가 되냐면 당신은 간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 당신은 간신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암군이다라는 전제가 그렇죠. 깔려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건 기분 나쁜 문제를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네. 대통령 앞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명해서 이 사람은 김건희 인맥이니 내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내 대통령의 지시 감독 바깥에서 김건희 여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은 바보야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
그래 내가 몰랐는데 그놈들 빨리 쫓아내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뭘 잘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내가 가차없이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한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뭐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야기하는데 아니 대통령은 직접 워딩이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 대통령한테 크게 우리 흔히 말하는 누를 끼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누를 끼치는 거는요. 잘못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막 비판받고 애먹으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뭐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억울하긴 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또 벌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대통령 입장에서 야 당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가냐 이런 또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네. 참. 그리고 거론된 사람들은 원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뭐 인연이 있거나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분이 어렵다.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거명하면서 제기하기보다 저는 국정 면모 일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인사 개편을 해달라.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말썽이 나니 이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면 훨씬 대통령이 듣기 편했겠죠. 예 그러면서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도 할 수 있고. 근데 당신 대통령 당신 말에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밑에 사실 이 사람들은 당신 말 듣는 게 아니고 당신 부인 이야기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 만약에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아주 불쾌할 것 같아요. 불쾌의 넘어서서 좀 합리적이지 않은 말로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제 곧 임기 절반이 지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대통령실이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 뭐 다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스스로 대대적인 국정 면모 일신을 위한 조치를 할 거라고 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요 7명이 얘들은 문제가 있다 바꿔라라고 하면 참 난감했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참. 대답은 저한테 이야기해도 그 사람 진짜 문제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죠. 문제가 목을 있으면 칠게요.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교도소 보낼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검찰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독대라고 했을 때 진짜 독대를 원했고 독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지 말았어요. 말아야죠. 말고 가서 이거 정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님한테 지금은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잘라 주십시오. 네. 그래야 피해가 줄 수도 있고 당사자들도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밖에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어야 그래야 대통령도 그러면 오히려 결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요 이름 다 알려져 있잖아요. 다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쫓아내면 그러면 이제 이런 또 논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찍어서 누구 내보내라면 진짜 내보내면 당대표한테 앞으로 똑같은 일이 당하죠. 잘못 보이면 다 날아간다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 논리도 있죠. 네. 또 더 나가서 누가 그러면 충직하게 일하겠냐. 그렇죠. 예. 이런 논리가 실제로 광범하게 또 적용이 돼요. 이 문제를 자칫 잘못 처리하는 순간 레임덕이 오고 권력의 추가 그냥 확실히 그냥 바뀌는. 그래서 인사 문제에는 그래서 금기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누구 말 듣고 자르는 순간 그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아, 그런 부분. 그래 조심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오늘 핵심을 잘 짚어주셨고.